1992년 슈퍼볼 중계권을 놓친 팍스 네트워크는 당시 가장 핫했던 코미디 쇼를 하프타임 쇼에 맞춰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프타임 쇼 무대에는 피겨스케이터가 등장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슈퍼볼 시청자들은 그 뜬금없는 갈라쇼에서 스케치 코미디로 채널을 돌렸죠. 슈퍼볼 시청률은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채널을 돌릴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무대면 됐죠. 이듬해 마이클 잭슨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프타임 쇼의 기원이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라인업은 점점 화려해졌고 어느새 기획과 연출은 예술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죠. 오늘날 하프타임 쇼는 거대한 예술작품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볼이 끝나면 경기 리뷰만큼이나 무대 비평이 쏟아지죠. 롤링스톤즈는 지난 30년간의 하프타임 쇼를 돌아보면서 최악의 퍼포먼스로 2011년 블랙 아이드 피스를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992년, 펄처는 2000년, CBS는 2016년 무대를 꼽았습니다. 비평이 그렇듯 의견이 갈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최고의 퍼포먼스로 똑같은 무대를 꼽는 게 이상한 거죠. 2007년 슈퍼볼 40일 하프타임 쇼는 도대체 어땠길래 모두가 최고였다고 하는 걸까요? 평론가들의 최애 리스트에는 들지 않겠지만 2004년 하프타임 쇼는 역사적인 무대임은 틀림없습니다. 슈퍼볼 최초로 래퍼들에게 솔로 세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컨트리와 락, 팝, R&B가 한데 섞이면서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인종과 세대의 외연을 넓히는 그 전환점이 될 뻔했죠. 피날레 무대에서 터진 그 노출 사고로 하프타임 쇼의 시계는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NFL은 검증된 베테랑들만 무대에 세우기로 한 거죠. 이듬해 폴 맥카트니가, 그 다음해엔 롤링스톤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설들은 클래스를 뽐내며 우리 모두를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무대에는 시대 감성이나 미국 문화가 묻어나지 않았죠. 하프타임 쇼 전통과 같은 마칭 밴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의 하프타임 쇼는 그저 그들의 월드 투어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 했죠. 2007년 슈퍼볼을 앞두고 사무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세대에 어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무대에 긴장감을 불어넣을지, 돌발 사고를 100% 예방하면서도 말이죠. 안전하면서도 짜릿한 무대라. NFL은 프린스를 찾아갔습니다. 참, 프린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 앨범의 모든 곡을 작사 작곡했고 그 안에 들어간 27개 악기를 직접 연주했습니다. 데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마이클 잭슨처럼 움직였고 지미 앤드릭처럼 연주했습니다. 빌보드 정상에 수시로 올랐고 매번 다른 장르였죠. 메이크업을 하고 레이스를 입었지만 남성미를 강렬하게 뿜어냈습니다. 프린스는 수많은 모순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NFL의 그 모순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아티스트였죠. 하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프린스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3시간 공연을 위해 4시간 동안 사운드 체크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팅이 아니면 단호하게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르게 될 곳은 6분 만에 조립하고 해체하는 가설 무대였습니다. 드레스 리허설은 사흘 전 단 한 번만 할 수 있었고 조명과 카메라 구도를 입맛에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무국이 두려워했던 건 니플게이트 같은 돌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며 직전에 공연을 취소해버릴 가능성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매 일주일을 앞두고 앨범 50만 장을 전량 폐기한 적도 있었으니 말이죠.
어쩌면 프린스는 하프타임 쇼의 적임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터뷰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슈퍼볼을 앞두고 하프타임 쇼 퍼포머가 기자회견을 갖는 건 오랜 관례입니다. 하지만 프린스는 이를 가볍게 거절했습니다. 이미지를 강박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악명 높았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어지는 답변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연 무대를 세팅해 주세요. Contrary to rumor, I'd like to take a few questions right now. 프린스의 프라이빗한 공연이라 평생 다시 마주하지 못할 장면에 기자들은 질문을 잊어버리고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정신을 찾기 전에 프린스는 짧은 인사만을 남기고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물론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프타임 쇼를 어떻게 할 건지 뚜렷하게 암시했었죠. 그건 내 방식대로였습니다. 훗날 측근이 밝히길 프린스가 하프타임 쇼를 수락한 이유는 역사상 최고의 공연을 남기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해선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했다고 하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기보다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던 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하프타임 쇼가 될 거라는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었던 셈이죠. 기자와 팬들은 역시 프린스라며 감탄했습니다. NFL 관계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프린스라는 존재를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날씨처럼 말이죠. 슈퍼볼이 열리는 날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NFL은 날씨라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도시나 동구장만을 슈퍼볼 개최지로 선정해왔기 때문이죠. 2007년 전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슈퍼볼에 비다운 비가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마이애미에 쏟아진 폭우가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경기 시간에 다가갈수록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정작 선수들이 밟을 잔디의 상태는 크게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프린스가 오를 무대였죠. 물에 젖은 표면은 빙판처럼 미끄러웠고 수천 개의 조명과 음향 장비는 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프로듀서의 기도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 직전 가랑비는 폭우로 돌변했습니다. 혹시 프린스 마음도 바뀌지 않았을까?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무전기에 대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프린스, 괜찮아요? 무전기 너머에서 프린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를 더 세게 내리게 할 수 있나요? 하프타임 쇼에는 출연료가 없습니다. 대신 사무국은 1억 명 넘는 시청자라는 홍보 효과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쇼 퍼포머들은 자신의 대표곡들로 세트리스트를 꽉꽉 채웁니다. 직전에 롤링스톤스는 신곡을 연주하기도 했죠. 프린스의 하프타임 쇼 첫 곡은 퀸의 노래였습니다. 스타디움을 예열하는 데는 그만한 곡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Dearly belove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get through this thing called life. Oh no, let's go! You don't lie. The world we're living in. Take a look around. 흥겨운 리듬과 정박의 드럼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박자를 타기 시작합니다. Slip from the purple metal to put up a hit of trouble. 프린스는 이제 10분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좀 미쳐보자고 우리를 부추겼죠.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와 기타 솔로로 무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숨 쉴 틈 없이 두 번째 막이 이어집니다.
필드에 마칭 밴드가 등장하고 수백 개의 금관악기가 프린스의 히트곡을 연주합니다. Honey, I'm rich on personality. Hey, checking on. 그 웅장한 사운드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리듬과 어우러지면서 흑인교회의 예배를 떠올리게 했죠. Somebody take my picture. I don't wanna stop. 분위기가 점차 격양되는데 돌연 프라우드 메리로 곡을 전환합니다. Good job down in the city. Working for the man every night and day. Ever get a lost one. 남부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서던 락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그 익숙한 리듬은 남부 출신 관중들을 단숨에 무장해제시켰죠. 공연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 인종과 세대의 경계가 이미 붕괴됐습니다. 다음 막은 블루스 타임이었습니다. 한층 차분해진 리듬 위로 프린스가 내뱉은 첫 마디는 All along the watchtower. 포크송의 대부 밥 딜런의 노래였습니다. 그 끈적한 블루스 리듬은 심박수를 떨어뜨렸지만 감정을 더욱 응축시켰습니다. Outside in the cold distance. 그리고 어느새 프린스는 푸파이터스의 베스트 오브 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Someone new. Someone taking your place. It's real. Made you feel. You must confess. It's someone getting the best. The best. The best. The best. 프린스가 연주한 8곡 중 절반은 커버곡이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홍보하기보다 오직 무대의 서사를 완성시키겠다는 집념이 드러났는 대목이죠. 덕분에 우리는 10분 남짓 무대에 혼을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막에 이르러서야 알아챘죠. 보라색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걸. 퍼플레인에서 보라색 비는 시련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말합니다. 굳은 신념과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그 비를 견딜 수 있다고. 무대에 오르기 전 NFL은 립싱크를 제안했지만 프린스는 거절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굳이 기타를 교체해가며 곡의 질감을 더했고 하이를 신고서 젖은 무대를 누볐습니다. 애드립을 주저하지도 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안무와 음정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I 않았죠. don't wanna one time see you laughing, babe. Only wanna see you laughing, yeah. In the purple rain, purple rain, purple rain. Purple rain, purple rain. Oh yes. Don't it feel good? 그날 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대를 완성시키는 연출이었죠. 진심으로 자신을 믿고 당신을 위했기에 그 보라색 비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피날레의 영광을 오롯이 관중들에게 돌렸습니다. Come on. I can hear you. Everybody, let me hear you. 슈퍼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연의 주어는 프린스였고 목적어는 우리였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3월, 프린스는 회고록을 쓰겠다고 발표합니다. 자신이 기억해낼 수 있는 첫 번째 기억부터 슈퍼볼까지의 여정이 담길 거라고 했죠. 다음날 작가를 만나 그간 자신이 생각했던 구성을 들려줬습니다. 슈퍼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으로부터. 2007년 하프타임 쇼는 완벽주의자의 회고록 첫 장에 들어갈 만큼 완벽한 무대였나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날의 감상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프린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57살, 너무 일렀습니다. 여전히 질문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전까지는 왜 슈퍼볼을 거절했나요? 어떤 의도로 세트리스트를 만들었나요? 무대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날 정말 비를 내리게 한 건가요?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